네,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도산으로 받지 못할 뻔했던 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쌍둥이 딸 문제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그동안 못 받은 출연료를 지급받게 됐는데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보죠. 네, 2005년 3월이었습니다.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는 지금 문제가 된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두 연예인은 방송 출연을 열심히 했고 소속사는 방송사로부터 유재석 씨의 경우에는 이제 6억 원, 김용만 씨의 경우에는 9,600만 원 상당의 출연료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소속사가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이 출연료 채권을 양도를 한 것인데요. 당연히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는 전속 계약을 해지를 했고 방송 3사에 알리기를 우리는 전속 계약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지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진 게 이게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에게 지급을 해야 맞을지 아니면 양도를 했기 때문에 소속사의 채권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맞을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제 채무를 소멸을 시킨 건데요. 이 공탁금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해당 소송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 본인인지 아니면 소속사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맹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구와 계약을 체결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일단 소속사와 연예인들은 전속 계약을 체결을 하고 주로 소속사가 방송사와 이야기를 해서 어떤 연예인을 내보낼지 등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심에서는 전속 계약을 소속사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소속사가 협의를 했던 것이고 때문에 이 출연료는 소속사가 받는 것이 맞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좀 달랐습니다. 연예인의 출연 의무에 대해서 법적인 성질을 밝힌 것이 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재능이나 인지도를 비춰보면 다른 출연자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즉, 대체가 불가능한 자기 채무이기 때문에 해당 출연료의 경우 직접 그 연예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맞고 특히나 유재석 씨의 경우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스스로 출연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직접 이 사람들에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2심 재판부가 다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건데 또 이거 말고 결정적인 좀 근거가 있습니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출연 계약서였습니다. 유재석 씨의 경우에 전속 계약 기간 중에 출연한 일부 방송에 대해서는 과거 작성되었던 출연 계약서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명확하게 소속사와 방송사가 출연 계약서는 또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 출연 계획을 대행한 것이지 직접 유재석 씨를 출연을 시키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이번에 파기환송된 판결의 경우 2심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내렸는데 새로운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법원 판지를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보다 6개월 좀 줄어든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고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6개월이 줄어서 3년만 선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가벼운 형은 아닙니다. 학력평가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지만 현재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현 시의 경우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가 3명의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혼자 모시고 있다. 그리고 지금 쌍둥이 딸의 경우에도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형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감형을 했다라는 취지였는데 제 생각에도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예. 실제 이제 처단형의 범위를 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경우 이제 실형도 선고되었을 뿐더러 굉장히 좀 높은 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일부 이것을 반영을 해서 감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이 전 교무부장이 이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도 성적이 급상승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게 좀 역효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변호인과 재판부의 해석이 달랐던 부분이라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현 씨 측 변호인의 경우 강남과 노원 지역, 서울 시내에서는 좀 학구열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지역인데요. 강남과 노원 지역 등 10개 여고 성적 급상승한 학생이 있는지를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숙명여고의 경우는 이 쌍둥이 딸 이외에도 몇 학기 내에 굉장히 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249등에서 135등으로 그다음에 4등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었고요. 예. 179등이 5등으로 그다음 4등으로 또 상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여고에서도 또 급상승한 사례가 있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쌍둥이 딸이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펼쳤어요. 예. 그런데 재판부는 조금 다르게 본 것이 이렇게 50등 밖에 있었던 학생이 5등 안에 든 경우는 왕왕 있었다. 그런데 전체 1등이 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들의 경우 동시에 같은 기간에 성적이 급상승해서 똑같이 1등을 했습니다. 예. 이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해석을 하면서 다소 이제 자신들의 입증이 역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쌍둥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법정에서 일반 형사법정으로 넘어간 뒤에 재판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판결이 좀 영향을 좀 받을까요, 앞으로? 이게 사실상 공범일 수밖에 없는 것이 유출이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성적이 급상승된 혐의로 또 업무방해 혐의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의 사건이 결과가 나와야지 이 사건은 또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재판부가 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예. 이 쌍둥이 딸들의 경우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재판을 아버지 판결이 난 이후로 좀 미뤄달라라는 쪽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은 추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지금 항소심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쌍둥이 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도 한번 살펴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판결 결과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기소가 좀 무리했던 부분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예. 전부 무죄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다들 약간은 의외였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 예. 지금 윤 씨에 있어서는 1억 3천만 원으로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서 1억 3천만 원으로 뇌물 구성을 하면서 다소 좀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밖에도 사업가 최모 씨 혹은 저축은행 전 대표인 김모 씨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좀 대가성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전부 무죄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소시효 도가로 면소 판결을 내려서 다소 좀 안타깝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구속 여부를 결정지은 핵심 혐의가 이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됐고 3천여만 원 뇌물수수 혐의와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판단이 나왔거든요. 재판부의 결정 배경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뇌물죄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억 원이 넘어야지 공소시효 15년을 적용을 받아서 공소가 제기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억을 넘게 하기 위해서 지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1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A 씨로부터 지금 받을 돈이 약 1억여 원이 있었는데
이 돈을 받지 않겠다, 즉 채무를 면제해줬다라는 부분을 지금 뇌물 관련해서 포섭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재판부는 이게 윤 씨가 과연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제대로 했냐,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1억 원이 통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3천여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성접대 부분만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2006년 혹은 2007년에 있었던 사건들이어서 10년이 지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도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억 원이 인정이 되어야지 15년이 전부 인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1억 원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윤중천 씨의 이 성범죄 관련 혐의가 앞서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던 만큼 그게 곧 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냐, 아니면은 굉장히 똑똑한 기소를 했냐라고 했던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김학의 전 차관에 있어서는 1억 원을 포섭을 해서 공소시효 도과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이 하나였고요. 윤중천 씨의 경우에는 사실 강간 관련해서라고 하면은 이미 공소시효는 도과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피해자였던 A씨가 2013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 부분이 강간치상으로 포섭이 되면 또 이것 역시 공소시효가 15년이 되거든요. 아하,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피해 사실은 2006년이나 2007년에 있었는데 2013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아서 엮어서 같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했던 것인데, 예. 이 2006년의 피해와 2013년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이 되고 면소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전격적으로 했던 노림수들이 전부 판단을 통해서 좌절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좀 자기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결과다라고 좀 화살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윤중천 씨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정말 2013년, 2015년에 무혐의가 아니라 정말 그때 판결을 올렸다면 이게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즉 어떻게 보면 성접대 사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 검찰은 굉장히 뭔가 납득되지 않은 이유로 김 전 차관의 경우에 나중 수사에 있어서는 한 번조차 소환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것들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법의 판단을 제대로 받았을 텐데, 이제 와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함으로써 결국 이러한 안타까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무능을 질책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있었냐에 대해서도 좀 뚜렷하게 잡힌 것은 없었습니다. 네. 예. 다만 검찰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론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거 관련해서 검찰 수사팀이 재판부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항소 의사를 좀 밝혔는데, 향후에 이제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좀 어떤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지난 사건이기도 하고, 검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이 동일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법리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항소심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